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그럼 먼저 오늘 시황 마감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IBK 투자증권에서는 그렇게 방송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네, 많이 안 계십니다. 네, 우리 박근영 부장님이 거의 뭐 일당백 느낌으로 이렇게 또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뭐 기회가 주어져서 열심히 할 뿐이고요. 안 잘리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잘려요? 우리 박근영 부장님 못 모셔서 아쉬운 뭐 방송사들이라든지 우리 박 부장님은 네. 저런 멘트를 치시고 특유의 표정 관리가 또 팬들의 매력 포인트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싶은데 참는 포인트가 이제 또 그 포인트 또 매력적이죠. 네. 뭐 그냥 저는 제 일을 할 뿐이죠. 네, 오늘도 그 일 하실 거죠? 네, 열심히 할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좀 짚어보고요. 섹터별로, 업종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견조했던 미국의 6월 고용지표에 미 연준의 긴축 강화 전망 이게 나왔습니다만 미국 증시는 혼조세 마감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는 6.9포인트 상승한 2357.43포인트를 출발했는데 역시 오늘도 수급은 기관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시 매도로 출발했습니다. 역시 개인만 나홀로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9시 5분경 코스피 코스닥 마이너스 전환이 됐습니다.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4.7%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다만 무역 적자가 55억 달러 적자가 나오면서 전년 36억 달러 적자보다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수출 동향은 반도체가 10.4% 늘었고요. 석유 제품이 96.7%, 승용차가 6.1% 증가한 반면 정밀 기기가 20.4% 하락, 가전제품 27.2% 하락, 자동차 부품이 14.6% 하락 등으로 감소세였습니다. 다만 이제 9시 10분경에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수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시장 플러스 전환도 같이 시켰고요. 다만 제한적인 매수세 유입으로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수출 실적이 호조에 운수 장비나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의약품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기 우려 둔화가 지속되면서 전체적으로 운수 창고나 화학, 건설, 서비스 업종, 유통 업종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도세가 다시 전환되면서 9시 40분경 시장은 마이너스 전환이 다시 됐는데요. 이 시간에 이제 중국 본토와 그리고 홍콩 증시가 성장주와 리오프닝 중심으로 개장 후 급락세로 출발했습니다. 주말 사이 지역별 확진자 증가라든지 성장주의 일부 실적 부담 때문인데 게다가 일부에서 분식회계 루머가 돌았습니다. 완다그룹 부동산 분식 가능성인데 팩트는 나온 것이 없고요. 헝다 이후에 부동산 부실로 채무 불이행 사례가 5차나 있었기 때문에 7월 달러 채권 이자 납입 1.2억 달러 불이행 우려가 확대됐을 것으로 시장은 예상했습니다. 중국 현지 보도는 확인된 바가 없고요. 중국 부동산 부양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사태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완다가 이런 부동산 분식을 했다고 친다면 그러면 이제 헝다보다 더 영향이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 역시나 후폭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이제 확인이 안 된 부분인데요. 다만 지금 장 마감 후, 국내 장 마감 후에 완다그룹이 10억 위안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소 조금은 안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체크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시장에 오전 중에 일찍 이 루머가 돌았기 때문에 확인은 안 되고 그리고 각 증권사마다 이제 중국을 담당하시는 이제 애널리스트 분도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좀 아직은 불가능하다는 코멘트가 나왔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은 미국 달러 강세나 역의 위안화 약세 영향에 장중 상승 반전을 했는데요. 다만 외환 당국 하면서 1,301원 정도 수준에서 추가 상승이 제한적이었고요. 달러 엔화는 장중 137엔 상회를 했습니다. 일본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BOJ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예상 때문에 엔화 약세 압력이 더 높아졌고요. 좀 특이한 내용이 이제 10분경에 공감위원장 취임식에서 공매도 금지 관련된 질문 사항에 대해서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이제 낙폭을 코스피가 조금 줄이기 시작했는데 다만 중국 증시 약세 영향으로 재하락세로 접어들었고요. 큰 틀에서 중국 시장은 차익 실현으로 해석됩니다. 그 트리거로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그리고 전일 이제 중국 시장 감독 관리위원회 플랫폼 벌금 관련된 부과 그리고 미국의 중국
수입한 제품에 관련된 관세 인하가 계속 이제 발표가 지연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이제 뭐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금주에는 아시다시피 미국의 소비자 물가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그리고 중국의 수출입 그리고 2, 4분기 GDP 성장률과 6월 실물 지표 이렇게 주요 경제 지표 일정이 딱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 관련 경계 심리도 계속 유입되면서 이 경제 지표 관련된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강하게 어떤 포지션을 잡기가 좀 어렵고요. 장중에 이제 미국의 시간의 선물 반락이라든지 중화권 증시 변동성 확대 영향에 동조화되면서 국내 코스피도 하락 반전했습니다. 다만 이제 수급주로 본다면 외국인들은 전기전자나 통신, 자동차 일부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들은 제약업종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업종에 특이하게 4일 연속 순매수가 이어졌고요. 운송장비도 이틀 연속 순매수 중입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3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 유입이 됐다는 것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코스닥은 투신과 연기금 중심의 매수가 이어졌고 연기금은 코스닥 쪽에 6일 연속, 투신은 5일 연속 코스닥 쪽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급까지 한번 쭉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뭐 CPI 같은 걸 좀 저희가 살펴보나요? 네, 뭐 지금 이제 CPI 발표가 뭐 초미의 관심사죠. 근데 지난번에 8.6% 증가 그리고 이번에 예상 가이던스는 헤드라인이 8.8% 증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9%를 넘을 수도 있다라고 일부에서는 예상이 나와서 굉장히 경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TMB 폴리오 쪽에서 나온 뭐 자료를 제가 잠깐 인용을 해왔는데요. 자료를 좀 보여주시면 지금 미국 가솔린하고 디젤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뭐 중요한 뭐 유가 관련된 부분인데 약간 꺾이는 모습이 분명히 보입니다. 뭐 수치로서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무튼 가솔린과 디젤이 약간 꺾인다는 부분은 그래도 조금은 저희가 피크아웃에 관련된 뭐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조금 꺾였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은 마나임 중고차 지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6월달 접어들면서 5월 대비 약간 꺾이는 모습입니다. 5월달에 네. 중고차 지수가 222.7 그리고 6월 달에 219.9니까 약간 중고차 지수도 좀 꺾여 있고요. 네. 자동차 관련은 조금 이따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여객운임도 보면은 그 지금 5월달, 6월달 들어가면서 7월달도 마찬가지고요. 6월달도 전월비 6% 정도 깎였고 7월달 접어들면서 전월비 5% 정도 여객운임도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정점 찍고 좀 내려오는 추세네요. 대부분 이제 뭐 곡물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들은 대부분 많이 빠졌고요. 네. 다만 이제 헤드라인 쪽에는 어차피 유가하고 그다음에 음식료 관련된 쪽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어 CPI 같은 게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헤드라인 쪽하고 코어 쪽이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주거비 같은 경우도 뭐 주택 가격은 좀 빠졌지만은 사실 네. 렌트 가격은 또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택 거래가 좀 힘들어지니까 사지 않고 렌트 쪽으로 돌리는 게 많기 때문에 네. 렌트 가격이 또 오히려 올라갔기 때문에 렌트가 더 들어가는 어떤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상승에 대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일단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네. 다소 조금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CPI가 예를 들어 8.8? 요 정도가 만약에 그 전망치라고 친다면 네. 9 넘어가면 일단은 되게 위험한 거로 인식이 될 것 같아서 시장이 좀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8점 예를 들어 뭐 한 3 뭐 이렇게 이제 나오면 기대보다 그러니까 낮게 나오면 이러면 또 저 연준이 금리 75로 세게 가겠구나 이제 이런 걱정이 이제 양쪽으로 어딜 가든 좀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네. 뭐 시장 반응이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르면은 유동성 회수를 우려하고 물가가 또 생각보다 저조하다고 하면은 리세션을 우려하는 거의 뭐 핑퐁 게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9%가 넘는 것 자체보다 이제 9%가 나온 이후에 이제 주요 정부 관계자들의 코멘트가 어떻게 이번 달 나오느냐? 이후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주냐가 사실 더 시장의 반응이 더 중요할 것 같고 또 아까 부장님께서 설명 잘해주셨지만 처음에 저희가 인플레이션 얘기할 때 주로 봤던 것들이 뭐 중고차 지수, 네. 운임 지수 이런 쪽들이었는데 저희가 작년 말 올해 초에 우려했던 세부 항목들은 다 이미 꺾여 내려오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최근 한 석 달을 하드 캐리하고 있는 거는 이제 곡물 에너지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네. 최근에 좀 빠져 있는 이 커머디티 가격이 어느 월부터 좀 CPI 반영될 거냐, 이게 이제 향후 유동성의 속도를 좀 가늠하는 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또 어떻게 나올지 이거 한번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섹터별로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은 뭐 자동차 업종이 좋았고요. 특히 이제 만도 같은 종목이 좀 시장에서 눈에 띄게 좋았는데요. 2분기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이제 리포팅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만도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중국 고객사 생산 차질 때문에 부진하겠지만은 주가에 반영됐다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어질 생산량 증대가 만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하반기 이후에 실적이 굉장히 개선될 거다 보고 있는데요. 표를 좀 띄워주시면 만도 네. 관련해서 쉽게 설명이 됩니다. 그 메리츠증권 리포트에 따르면은 만도의 북미 BEV 업체 공급 물량이 올해 1분기 대비 올해 하반기 그리고 올해 대비 그 내년 이렇게 각각 더블업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더블 이상 늘 것이다 보는 거고요. BEV는 뭐예요? 그 전기차 관련 쪽이죠. 아, 배터리로 가는 뭐 저 일렉트로닉 네네네. 비이클 뭐 예, 이런 건가 네네. 보다. 전기차. 예, 그래서 메리츠증권에서 말하는 만도의 아. 북미 EV BEV 업체는 네. 테슬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전기차라고 관련-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차 그냥 생각하면 전기차. 되는데, 네. 쉽게 이제 표현하면 전기차인데 이 북미 관련된 업체 생산량은 결국은 테슬라거든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올해 상반기에 56만 대 북미 쪽에서 그리고 하반기에 90만 대 그리고 2023년에 250만 대 이상을 전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북미 쪽의 업체의 글로벌 판매가 굉장히 올라오면서 이제 만도가 이 영향을 굉장히 받고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야기 되는 것 같고요. 밑에 또 차트를 보여주시면 북미 쪽에 이 업체의 유의미한 생산량 기록 확보와 함께 만도의 외형 성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두드러지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2020년부터 24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10% 이상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다. 그 전까지는 10년간 연평균 매출이 성장률이 2.2%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네. 2020년 넘어서면서 연평균 10% 이상의 고성장이 구가된다고 보니까 만도에 대한 뭐 장기적인 그림이 상당히 좋다라고 이제 리포팅이 나온 거죠. 만도가 테슬라 부품을 많이 만들어요? 뭐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많이 테슬라- 만든다기보다 이제 아까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내년 넘어가면서 좀 물량이 좀 눈에 띄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이 들어간다기보다 향후 증설되는 물량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좀 추정들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국내 이제 전기차 벤더들의 가장 장점이자 단점은 현기차 비중이 높다는 거거든요. 네. 그 높다는 게 매출 확보하는 데는 장점이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글로벌 타사에 진입하는 게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리는 데 좀 도움이 돼 왔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 양극재 업체들을 뭐 제외하면은 크게 이제 현기차 외에 좀 글로벌 벤더 기대감들이 많지 않았던 상황인데 뭐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만도에 대한 애널리스트 추정치들이 특히 미국향 매출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를 뭐 대부분 테슬라 수주 증가로 해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되다 보면 네. 상대적으로 현기차 비중이 낮아지기 때문에 뭐 단가 협상이나 향후의 가격 협상에서도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만도가 좀 유리한 네. 측면을 차지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현대 기아차의 왜 그 미국의 공장 있잖아요. 거기서 전기차 만드는 걸로 혹시 예상해서 만도를 높게 이렇게 잡는 거는 아니겠죠, 아직. 아직 뭐 북미의 그 현대차나 기아차 그 전기차 공장이 돌아가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할 테니까 그죠? 그렇죠, 네네. 그 이 물량도 그래프는 일단 아마- 포함이 돼 있을 텐데 이제 아. 그거 포함하더라도 최근에 추정치 좀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미국 향이 좀 늘고 있는 상태라서 벤더 다변화에 대한 기대들이 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현대 그리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뭐 좀 더 이어서 네네. 말씀드리면은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2분기 영업이익이 2조 4천억 이상도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뭐 일부 증권사들은 2조 4천 뭐 700억 정도 이 정도까지 나오는데요. 뭐 어쨌든 기아도 그렇고 지금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이야기됩니다. 근데 오늘 하나가 이제 좀 중요한 게 나온 게 그 친환경 자동차 수출 비중이 늘어난 점이 나타났습니다. 그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은 5월까지 자동차 수출액은 204억 1,500만 달러인데 이 중에 친환경차 그러니까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수출액이 61억 9,800만 달러로 처음으로 30% 이상이 나왔다는 거죠. 이 30.4%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친환경차 관련된 부분들이 전체 매출단에 올라오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약간의 이제 좀 더 긍정적인 뭐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결국 자동차 섹터가 주가가 가지 못하는 것은 수요 우려가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 출고 대기 시간이 7월 들어서 빠르게 줄고 있다고 이야기됩니다. 그 네. 그랜저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5개월, 뭐 산타페도 9개월에서 한 달 정도 빨라지고 있고 소나타도 3개월에서 한 달 정도 빨라집니다. 네. 기아 K5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3개월로 기하급수로 빨라지고 있고 카니발도 10개월에서 5개월로 그리고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18개월에서 17개월로 대기 시간이 줄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큰 폭의 가격 인상 후에 즉시 출고 가능한 차량 대수가 0대에서 250대로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고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고차 가격도 6월 대비 2에서 3% 하락세인데 그거는 이제 미국 내의 이 재고가 전체적인 가격 그 중고차 관련된 재고가 전 월비해서 9만 대 정도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많이 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2분기에도 여러 가지 현대 기아차 실적 호조가 예상되지만은 이 주가 반응이 신통치 않은 게 이런 수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고차 가격이 늘고 있고 가격이 빠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완성차 업체에서는 뭐 대기 수요가 많다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다소 아직까지는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기 수요도 의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은 자동차 가격이 신차가 많이 올랐고 할부 금융 금리도 오르고 있고 경기 침체도 가는 분위기인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아직은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자동차 섹터 쪽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분석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그 과거와 다른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재고의 그 이제 이야기가 핵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자동차 업계도 재고를 줄이고 회사채를 많이 발행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재고가 역사적 최저치에 기록하고 있다 부분입니다. 지금 그 6월 말 미국 시장에서 딜러 평균 재고 전체 자동차 재고가 34.8일 정도의 재고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차는 7.4일 정도밖에 재고가 없고요. 기아는 13.9일 정도밖에는 재고가 없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인센티브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제네시스 라인업은 전 월비로도 지금 현재 인센티브가 26%나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평균 인센티브가 6% 정도 빠지고 있는데 제네시스 라인업은 인센티브가 전 월비 26%나 빠지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수요가 견조하다는 분석을 할 수 있는 지표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재고가 없고 인센티브가 급락하고 있으니까 수요가 아직까지는 탄탄하게 받쳐준다는 그런 식의 분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재고 수준 때문에 뭐 가격 결정권이 결국은 현대기아차에 좀 더 유리하게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이 들어오고요. 여기에 따라서 한두 개 분기 정도 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자동차 섹터에 대한 여러 가지 좀 판단이나 분석들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시장에 대한 이슈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자동차 업종이 대체로 조금 괜찮았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물론 자동차 중고 거래하는 사이트들이나 뭐 자동차 카페 이런 데들 보면 좀 자산 시장이 빠지면서 확실히 중고차 매물이 좀 늘긴 는 것 같더라고요. 매물이. 네, 전체적으로 이게 워낙 뭐 인기 있는 차들은 피를 주고 거래가 되다 보니까 네. 한 사람이 사실 뭐 두세 대 이상 걸어놓고 대기해도 상관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오히려 인도 받자마자 내놓는 물건도 생기는 것 같고 또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쪽도 사실 수요가 여태까지는 재고가 낮은 상태 좀 버텨주고 있긴 했었는데 향후에 좀 이렇게 중고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시장에 어떻게 좀 영향을 줄지가 네. 수요에는 확실히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최근에 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글로벌 IB 쪽에서는 이제 현대기아 2분기 실적 피크아웃 이야기를 벌써 내는 리포트도 일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래요? 나오겠는데요. 그러니까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을 텐데 이 피크아웃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횡보한다. 그러니까 그 뒤에 추가적인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기보다는 약간 2분기 좋고 그다음에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 해서 차서 조금 보수적인 리포트가 외국계 증권사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분기 단위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제약바이오 섹터가 신고가 내는 종목이 꽤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 쪽으로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 조금 수급도 국내에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하나증권에서도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결국 경기 방어주 관점에서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지금은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리포팅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그 의약품은 필수 소비재로 이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아프면 약은 먹잖아요. 뭐 우리가 특별한 어떤 뭐 개발약, 신약 이런 것들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약은 먹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요가 견조하고 원가에서 원재료 비중이 상당히 낮은 산업이기 때문에 제약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진다. 그리고 올해는 상저하고의 트렌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CMO,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그룹, 그리고 대웅제약이나 한미약품 등 CMO 관련된 주식들이 상당히 주목을 먼저 받고 있고 네. 제약업체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나쁘지 않은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전체적으로
그 빅파마들의 풍부한 유동성과 바이오텍의 주가 급락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올해 상반기 기술 거래는 전년 대비 감소는 했지만 하반기에 방향성의 전환을 기대한다고 이 하나증권 보고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MSD의 뭐 시즌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부분 그리고 노바티스의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M&A가 더 많아질 거다 이렇게 이벤트가 많이 나올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멘텀 플레이로 보더라도 이 하반기에 좀 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나올 것들이 많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으면서 금일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그룹주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녹십자, 한올바이오파마나 SK바이오사이언스, 대원제약, 동화약품 등의 각 그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반기 기술 거래는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 같다. 혹은 M&A가 더 많아질 수 있다. 이거에 대한 근거는 물론 그 리포트에 써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좋아진다고 쓰지는 않으셨을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하반기 리포트가 누가 쓰신 거라고요? 하나증권 보고서니까요. 하나증권 보고서니까. 네, 한번 저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좀 기술적인 매매 하시는 분들은 소위 낙폭과대주 중에서 좀 반등을 노리는 좀 트레이딩 성격의 매매를 선호하는 분들이 꽤 계신데 네. 지금 종목의 특징들을 보면은 먼저 빠지기 시작한 애들이 지금 반등도 조금 빠른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바이오 같은 경우가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준으로는 작년 1월부터 계속 하락했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약간 지금 낙폭과대 트레이딩에서는 좀 최근에 빠진 섹터보다는 좀 먼저 빠진 섹터들을 좀 트레이딩의 재료로 활용하려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작년 가을부터 빠진 섹터 쪽으로 좀 올라가면서 낙폭과대가 좀 확산되는 이런 움직임이라서 네. 뭐 물론 펀더멘탈적으로 개선된 요인도 있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종목들은 어떤 그 종목들 자체의 펀더멘탈보다는 좀 기술적인 트레이딩 중심의 매매들이 좀 더 활발하다는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떤 섹터 좀 살펴볼까요? 네, 뭐 연상 콘텐츠인데 지난 금요일 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 굉장히 요즘 인기 많다면서요? 드라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 오늘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세계 OTT 순위 집계 사이트인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작품이 전날 넷플릭스 TV쇼 부분 10위에 올라왔습니다. 지상파나 종편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어떻게 될지 좀 궁금했는데 첫 방영부터 입소문에 힘입어서 시청률 상승한 이 드라마가 넷플릭스에 동시 공개되면서 총 24개국 중에 8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좀 굉장히 좀 이례적이죠. 이게 뭐 엄청나게 스타가 나온 건 아닌데요. 박은빈이라는 그 배우가 나오는데 상당히 뭐 잘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만 네. 재밌다고도 입소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OTT 통합 검색과 콘텐츠 추천 플랫폼인 키노라이츠가 있는데요. 7월 1주차 통합 콘텐츠 그러니까 OTT와 극장 랭킹에서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1위에 또 올랐다고 발표가 또 나왔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움직였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A 스토리가 상당히 좋았죠. 그 외에도 이제 이 영향 때문에 뭐 레몬레인이나 쇼박스, 뭐 스튜디오 산타크로스나 포바이포나 뭐 캐리소프트 등이 좋았는데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우영우의 주연 배우 박은빈의 소속사인 나무액터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시장에 부각되면서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이제 오늘 괜찮았는데요. 다소 좀 지난주부터 조금 이 부분은 에이스토리도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이 주식의 뭐 상승폭은 어느 정도 뭐 단기적으로는 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도 드는 하루였습니다. 네. 갤럭시아 모니터리라는 회사가 또 있군요. 네. 이 드라마는 사실 주가 떠나서 저도 1편부터 4편까지 쭉 봤는데 네. 진짜 재밌더라고요. 네. 아,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주식적으로는 뭐 그 얼마나 수익을 줄지는 떠봐야겠지만 장르 자체가 되게 좀 참신하고 좀 전체적으로 되게 따뜻한 분위기인데 특히 주연 배우 박은빈 씨가 그 캐릭터를 너무 잘 살려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네네. 다음 회차를 기대하면서 몇 보고 부까지 있습니다. 나왔습니까? 저는 4부까지 봤거든요. 네. 아, 대충 그 정도가 이제 최신화예요? 그렇죠. 4부가 아마 이번 주였을 겁니다. 이게 약간 뭐 더 좀 가려나? 따뜻한 뭐 느낌의 그런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자폐증을 앓고 있는 변호사이거든요. 네. 약간 좀 특이한 설정인데 네네. 아무튼 연기를 굉장히 잘하시나 봅니다. 네. 보통 이제 이렇게 드라마가 하나 떠서 제작사라든지 혹은 뭐 소속사가 포함된 어떤 회사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경우에 이게 오래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보통은 사실 이벤트 트레이딩으로는 왜냐면 우영우라는 작품이 기대작이었으면 보통은 이제
개봉하거나 방영 시작할 때 음. 첫 회 시청률을 보고서 좀 단기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은 우영우 A스토리 주가 보시면은 사실 이 작품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크게 기대감은 없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은 게 오히려 이제 오픈이 되고 시청률이 올라가면서 지금 따라 올랐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사실 흥행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좀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 주가라서 뭐 여기서 이거 흥행한다고 들어가기 조금 애매한 자리고 이제 보통은 작품 나올 때 한번 트레이딩 들어갔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작품이 실적에 얼마나 기여했다는 실적 분기가 나올 때 아마 우영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2분기 실적에는 뭐 크게 기여를 안 할 것 같고 뭐 3분기 실적 정도니까 우리가 숫자로 확인하는 거는 빨라야 한 10월 정도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쯤에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그 다음 공식은 이 작품이 국내용으로 방영됐다가 해외 판권 계약될 때 크게 세 가지 정도 팩트를 갖고 있는데 네. 일단 1차적으로 시청률 반응 가지고 올랐던 건 사실 이 정도면은 상당히 많이 오른 주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주식으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실적이나 혹은 해외 판권을 기다리는 게 지금으로서는 타이밍상으로 나을 것 네네. 같습니다. 참고로 이 우영우 이 작품은 그 제작 진행 과정의 진척도에 따라 반영이 바로 되는 실적이 반영이 바로 되는 그런 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3분기도 들어올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1, 2, 3, 4부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네. 이 회차가 진행되면 될수록 거기에 실적이 그때쯤에 반영이 된다고요? 원래 이제 드라마 제작 이후에 이제 실적 반영이 좀 늦어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우영우란 드라마는 제가 지난주에 뭐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그 제작 진행 과정에 따라 그대로 이제 그 실적이 반영되는 그런 구조로 계약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2분기 실적도 그래서 A스토리가 좀 괜찮을 것 같고 3분기에도 이제 같이 걸쳐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3분기도 일정 수준 반영이 되면서 뭐 나쁘지 않을 거다 이런 분위기인데 아무튼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대감이나 이런 좋은 분위기가 좀 이렇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한번 팔아놓고 다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역시 생활 투자의 달인님 부장님은 역시 이 드라마도 이미 다 보셨군요. 네. 네, 잘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선택하시는데 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뭐 배터리 이쪽으로 한번 좀 봐야 되겠군요. 네, 뭐 일단 먼저 리비안 관련주입니다. 네. 뭐 애플이 이제 뭐 애플카 만든다고 한 지가 뭐 몇 년째인데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기대감만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애플의 CEO 팀 쿡이 앨런 앤 코의 썬밸리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동안 리비안의 전기 픽업 트럭 R1T를 빌려 탄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게 뭐 차 한 대 빌려 타가지고 이게 뭐 이슈가 되냐 싶지만 아무튼 애플카라는 그런 어떤 뭐 우리가 그 지금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어느 정도 이제 리비안 쪽에 뭔가 이제 주가가 되게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모멘텀 플레이인데요. 아무튼 이제 팀 쿡이 리비안의 전기차를 빌려 타고 행사장으로 나오면서 리비안 CEO를 또 만났다. 이게 관심이 집중되면서 리비안 관련주로 부각됐던 뭐 대원화성이나 PHA 그리고 에코캡 등의 종목들이 이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애리조나 관련된 그 공장 관련돼서 재검토 이슈 때문에 상당히 홍역을 한번 치렀지 않습니까? 근데 애리조나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인허가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라는 이야기가 외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 대기 오염 물질 배출 허가 신청하면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애리조나주에 투자에 재시동을 걸었다는 관측이 해외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늘 LG 에너지솔루션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괜찮았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장 막판에 그 마인드라 전기 SUV에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LG 에너지솔루션이 나오면서 인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가 또 이제 장 막판에 또 나오면서 LG 에너지솔루션이 좀 주목을 받았던 하루였는데요. 네. 아무튼 지금 애리조나 관련된 배터리 공장은 전체 공정의 이제 11기가와트 정도 수준인데 이게 리비안 등의 그 지금 신규 전기차 들어가는 업체들에게 들어가는 전기차 셀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2025년까지는 약 520기가와트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11기가와트 자체 그거는 이제 크지 않은 물량이죠. 근데 이제 이거 하나 발표 때문에 이제 시장이 이제 홍역을 앓고 전기차 섹터 전반적으로 이제 다운 사이클이 한번 됐는데요. 아무튼 이 애리조나 원통형 공장 배터리 관련해서 인허가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해외 쪽에서 이야기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게 조금 불식될 수 있는 이벤트일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테슬라가 얼마나 중국에서 팔았는지가 수치가 나왔습니까? 네, 테슬라의 6월 중국 판매량 발표치가 나왔는데요. 표를 띄워주시면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저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파란 게 이제 2020년에 팔았던 거고요. 월별로.
녹색이 이제 2022년 그리고 주황색 가운데가 있는 게 2021년이니까 녹색이 이제 최근에 올해 들어서 매월 이제 판 건데 매월 보면은 뭐 파란색 보면 역시 2020년도에는 되게 낮게 형성돼 있죠. 그리고 이제 연말로 갈수록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네. 이 주황색 보면은 이제 작년 1월부터 해서 조금씩 확실히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녹색 2022년에 1, 2, 3월 달은 잘 팔다가 4, 5, 5월에 이제 확 이제 줄었잖아요. 그게 이제 봉쇄 때문에. 락다운 때문에 그렇죠. 예, 락다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지금 총 판매량이 78,906대 중국 내 판매량이거든요. 이게 역대 최고치가 2021년 12월 78,847대가 역대 최고치였는데 이번에 6월 달에 78,906대를 팔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모델 Y 판매량이 52,557대 그리고 모델 3 판매량이 26,349대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데 Y가 많이 팔렸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하이 공장 증설 작업이 또 진행되는데 8월 7일쯤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주당 생산량이 굉장히 변화가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테슬라는 연말까지 월간 생산량을 100만 대 수준까지 늘릴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로 한다면 테슬라 관련된 쪽에 원통형 배터리 밸류 체인 이런 뭐 소재 쪽은 뭐 배터리 셀도 마찬가지고요. 이쪽은 좀 관심을 현재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역대 최고치긴 합니다만 4, 5월에 못 팔았던 게 6월에 조금 더 플러스돼서 그런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나요? 네, 혹시? 당연히 그럴 수도 그렇고요. 있겠네. 네. 중국은 또 이제 5월, 6월 접어들면서 전기차 관련된 보조금이 굉장히 강하게 지급됐고요. 그 자동차 관련된 전기차 쪽에 그 여러 가지 뭐랄까 소비 진작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충분히 있었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그 CATL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전기차 셀 업체들도 글로벌 MS가 굉장히 많이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국내 셀 업체 3사가 이제 MS가 떨어지는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게 이제 5월 달에 중국 쪽의 전기차 판매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네. 그쪽 관련된 영향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은 어느 섹터 가볼까요? 예, 역시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네. 말씀드렸던 그 친환경차 비중이 이제 5월까지 수출 관련된 자동차 수출 중에 30% 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친환경차 차지한 비중이 작년에는 21.6% 정도 수준입니다. 그 거의 50%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친환경차 비중이 올라온다는 게 확연하게 보이고 있고요. 1년 새 8.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나 아이오닉 5나 기아의 EV6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에 진출하면서 이게 이제 맞물리는 영향을 보이는데요. 지금 한국 그 자동차 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은 올해 1월과 5월까지 전체 자동차 수출 대수도 90만 1260대 가운데 친환경차가 23.8%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늘어나면서 수출 물량 기준으로도 20%를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2차 전지나 전기차 섹터가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다는 모습은 아직은 보인다라고 수치가 나오는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휴맥스 관련 쪽은 그 휴맥스와 휴맥스 홀딩스가 약간 이례적으로 주가가 올랐는데 이 휴맥스 EV가 정부 청사 10곳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운영 사업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을 하면서 휴맥스와 휴맥스 홀딩스가 약간 주목을 받았던 하루였습니다. 네. 휴맥스가 그 전기차 뭐 배터리 만드는 회사예요? 원래 회사는 저거죠. 그 셋톱박스. 아, 그래요? 휴맥스 메인 사업은 셋톱박스인데 이 회사가 이제 갖고 있는 현금이 많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서 이제 여기저기 VC처럼 이제 투자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네네. 최근에 몇 년 동안 좀 주력으로 모았던 업종들이 대표적인 게 무인 주차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인 주차장에다가 충전 시스템을 얻는다 그래서 충전기 회사들 투자해 갖고 본인들이 확보하고 있는 무인 주차장에다가 충전도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요런 사업 모델들을 이제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이게 뭐 비단 어제 오늘 해서 반영됐던 것들은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런 사업 포트폴리오들이 오늘 마침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좀 일단 시세에 좀 반영이 됐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섹터는 뭐 엔터 쪽으로 갑니까? 네, 뭐 금요일 날도 제가 음원 뭐 관련된 이슈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표를 하나 좀 띄워주시죠. 오늘도 이제 관련된 그 유안타 증권의 리포트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그 음원 관련된 구보 추야량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이야기되는데요. 구보라는 게 이제 신보 말고 네. 신보의 반대말이죠. 네, 일반적으로 구보라고 하면 그 음악이 나온 그 분기를 신보로 따지고요. 그 다음 분기부터는 원래 구보로 따지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그 구보는 신보 말고 구보가 이제 많이 팔린다는 거는 새로운 팬덤이 들어왔다는 거고 여기에 대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데 또 구보는 이미 이제 신보가 그
그 음악이 나온 그 해에 바로 이제 그 분기에 그 비용 반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보 쪽의 매출이 높아질수록 그 뭐죠? 이익률이 좋아지는 거죠. 비용 단위 이제 줄어드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이는데 이 지금 앨범 구보 출하량 비중이 쭉쭉쭉 올라온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보는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6개월 이제 지금 현재 그 누적이기 때문에 이제 반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엔터 4사의 올해 상반기 구보 출하량은 459만 장으로 전년비 17% 증가했는데 하이브가 233만 장으로 전년비 32% 증가, SM이 115만 장으로 전년비 26% 소폭 감소했습니다. JYP가 91만 장으로 전년비 104% 올랐고요. YG엔터도 21만 장으로 전년비 33%나 올랐습니다. 특히 오늘 YG엔터가 좀 더 주목을 받은 것은 역시 이제 블랙핑크의 8월 컴백 이슈가 좀 더 주목을 받았다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구보 출하량의 이제 상반기 탑5 아티스트를 보면은 BTS가 역시 구보 출하량에서 155만, 그리고 트와이스가 56만으로 2위, 그리고 TXT가 40만으로 3위, NCT 드림이 36만, 레드벨벳이 36만, 이렇게 탑5 아티스트가 구보 출하량에서는 가장 높은 네.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표한 신규, 가장 순수하게 신규 팬덤 유입 지표를 볼 수 있는 게 구보 출하량인데 이게 성장세가 가파르게 여전히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엔터주에 대한 다시 한번 주가가 좀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레드벨벳도 구보가 많이 팔리는군요. 36만이면 상당히 많이 팔리죠. 그러니까요. 네. 레드벨벳은 어디 저 동남아 쪽이 인기가 많으시던가? 뭐 그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시죠? 네. 네, 거기까지는 엔터 뭐 이쪽은 뭐 제가 여쭤보는 근데 게 죄송스럽습니다. 통상적으로 네. 최근에 구보들이 많이 팔리게 된 것들이 기존에 이제 워낙 국내 스타들이 아시아 쪽 팬덤은 확실했었는데 네. 대부분은 북미나 유럽권 쪽에서 좀 매출이 좀 올라오는 걸로 분석도 되고 구보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구보라는 게 말씀 주신 대로 내가 5집까지 낸 가수를 5집 때 알게 돼서 그 새로? 앞에 있는 앨범들 1, 2, 3, 4집을 새로 산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겠죠. 사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뭐 동남아나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에 있는 K-팝 가수들이 이미 몇 년 전부터 팬덤을 형성해 왔었기 때문에 여기서 1, 2, 3, 4집이 새로 팔리는 거 개념보다는 네. 최근에 이제 좀 뭐 영미권 쪽에 새로 이제 노출되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이거 들어보니까 괜찮네 하면서 과거 앨범을 좀 싹쓸이하는 흐름들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어쨌든 이 시장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K-팝 가수들이 북미에서 얼마나 먹힐 거냐가 향후 중장기적인 관점일 거고, 또 오늘 보니까 정프로님 좋아하시는 카리나 에스파입니다. 네 신곡 뮤비가 나왔더라고요. 카리나? 네네. 카리나만 나왔어요? 아니면 에스파가 나왔습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한번 네, 그래서 이따 이제 꼭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기분 좋게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 SM 같은 경우는 에스파의 7월 신보 선 주문량이 160만 장 넘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대 걸그룹 중에 1위고요. 네. 데뷔 3년 차에도 이제 빠른 성장세가 나왔습니다. 그 1분기로 그러니까 상반기로 본다면 에스파의 구보 출하량도 16만 장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드벨벳의 2분기 구보 판매량은 35만 장이니까 상당히 데뷔 이후에 역대 최고치거든요. 이게 2020년까지는 팬덤 성장 정체 흐름을 다소 보여줬던 레드벨벳인데 2021년부터 앨범 판매량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고 9년차 걸그룹임에도 불구하고 팬덤 유입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점에서 약간 이례적인 현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레드벨벳은 조이죠. 뭐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이 씨 있습니다. 아이린 씨 있고요. 그렇죠, 네. 확실하시네요. 웬디 씨 계십니다. 정확합니다. 고맙습니다. 전 조이 씨가 최고입니다. 유독 SM 걸그룹들을 많이 좋아하시네요. 네. 레드벨벳 빨간 맛이죠. 네. 네. 그 JYP 같은 경우는 엔터 4사 중에 지금 상반기 구보 출하량이 전년 대우 대비 가장 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 구보 출하량이 91만 장인데 지금 작년 연간 구보 출하량이 87만 장이니까 상반기만 91만 장 구보가 팔렸다는 것은 JYP가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 3분기에 트와이스 완전체 컴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있지하고 스트레이키즈 그리고 엠믹스 컴백도 올해 하반기에 이어질 거기 때문에 하반기 주가 모멘텀은 상반기보다 JYP가 좀 더 강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YG엔터는 말씀드린 대로 블랙핑크 8월 컴백이 확정됐습니다. 2020년 10월 정규 앨범 컴백 이후에 1년 10개월 만인데 그 2020년 컴백 이후에 완전체 활동이 없었지만은 2021년 이후에 그 네. 블랙핑크의 구보 누적 출하량은 약 51만 장이니까 이것도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21년 로제와 리사의 솔로 활동이 있었고요. 네. 팬덤 유입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아마 컴백이 확정됐기 때문에 아마 3분기 구보
출하량은 월간 평균 레벨보다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 네. 아마 발매 예정인 신보 8월달 발매 예정인데 오랜만에 컴백이기 때문에 또 역대급 판매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내심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약간 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각 그룹별로 컬러가 굉장히 좀 명확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네. 근데 이제 블랙핑크의 전 성공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은데 블랙핑크가 성공하면서 다른 SM이라든지 다른 회사들의 어떤 그 걸그룹 컬러가 약간 블랙핑크화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약간 좀 불량한 목소리 이런 이제 네. 불량한 센 목소리 캐릭터. 뭐 그런 캐릭터 이제 보컬 있고 이제 뭐 하다가 음악 한번 살짝 끊었다가 뭐 이렇게 한번 하이라이트 나오고. 판소리 비슷한 거 한번 나오고 뭐 그런 게 한번 섞이는 게 약간 블랙핑크의 영향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카리다가 싫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 당장은 좋은데 네.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건 전체적인 어떤 우리 한국의 걸그룹들의 어떤 그 컬러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K-팝 K 걸그룹들을 이제 사랑하는 이유일 텐데 그게 좀 약간 비슷해지면 차별화 좀 안 되면서 식상하는 날이 빨리 좀 오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걱정을 전 전체적인 우리 엔터계에 대한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K-팝 평론가 네, 정영진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지금 댓글창에 임진모 선생님 나오신 줄 알았다고 지금 그런 댓글들이 있는데 지금 상세한 음악 분석이었습니다. 저희 네. 지금 실시간으로 배출수의 음악 캠프하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요? 네. 아 지금 요 시간입니까? 네. 네, 밀리지 않습니다. 네. 정철수가 있습니다. 정철수. 자 다음 어디 섹터로 가볼까요? 네, 오늘 뭐 상대적으로 뭐 시장이 좀 좋지 못한 상황에서 통신주가 조금 그래도 선방을 했습니다. 그 SK텔레콤이 이제 외국인이 6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줬는데 그 외국인 한도 소진이 단기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거다 분석이 나오면서 사실은 5월 31일부터 17거래일간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시면서 SK텔레콤이 약 10% 이상 빠졌죠. 근데 양호한 실적 전망 때문에 다시 반등세가 주어집니다. 더군다나 이제 오늘 과기부 이제 장관과 통신사 3사 CEO 간담회에서 그 5G 중간 요금제 출시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SK텔레콤이 지금 그 59,000원에 24GB를 제공하는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놓고 이제 59,000원에 24GB 정도면 고가 요금제의 다운셀링보다는 뭐 저가 요금제의 업셀링의 뭐 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좀 보긴 봐야 되겠죠. 근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LTE 때도 이제 중간 요금제가 적정 기간에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중간 요금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실적이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5G는 여러 가지 뭐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이라든지 컨텐츠에 대한 부족 이슈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중간 요금제 자체가 주가를 부러뜨릴 만한 요소보다는 좀 더 업셀링 쪽으로 조금 더 본다는 쪽에서는 뭐 통신주들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그래도 방어주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5G는 또 우리 정프로님의 섹터 전문이죠. 아닙니까? 네. 최근에는 5G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5G는 이제 됩니다. 이제 됩니까? 네, 이제 지금 막 되고 있고요. 심지어 5G 지금 댓글창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5G가 지금 그 위치를 제가 진짜 깜빡했는데 점점 그 설치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있습니까? 국내에서도 체감하십니까? 체감은 못하죠. 제가 뭐 저는 안 씁니다. 네. 저는 LTE 본인은 LTE 쓰면서 5G가 이제 터지고 있다는. 네, 5G 지금 설치를 엄청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불을 막 붙였고 막 이제 막 불이 막 붙는 그런 상황이죠. 네, 비만 안 내리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끝으로 뭐 코로나19 원숭이도 참 네, 이쪽 뭐 한번 이건 뭐 볼까요? 특별한 이슈는 아니고요. 네. 역시 이제 지금 코로나 감염자 수가 뭐 거의 더블링 현상 나타나잖아요. 그 2만 명 이렇게 막 넘어가는 네네. 분위기인데 이게 사실은 뭐 주가를 떠나서 사실 좀 굉장히 저도 좀 불안합니다. 이게 다시 또 확산세가 들어가는 것이 이제 좀 불안한데요. 재유행 원인으로 이제 BA.5 뭐 그 바이러스 확산이라든지 뭐 여름철 이동량 증가, 실내 감염, 면역 효과 감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13일날 대책이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 대책에 따라서 약간 뭐 관련된 섹터들이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역을 강화한다 이러면은 영향을 미칠 섹터들이 좀 있기 때문에 13일날 이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보이는데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아직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식의 그
반응이 나올지 대책이 나올지 사실 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고, 중국도 지금 그 코로나19 확산세가 안후이성, 산둥성, 장쑤성 그리고 상하이 등 4개 성급 지역에서 지속하는 전체적으로 지속되고 있고요. 하이난성 그 하이커우에도 지금 수명의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중국이 방역수를 낮추자마자 상황에서 확산세가 커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약간 봉쇄에 대한 우려가 또 슬금슬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사실은 코로나19와 원숭이 두창 관련주가 약간 오버랩이 됩니다. 이 코로나19 관련된 이 그 진단키트 만들었던 회사들이 또 원숭이 두창 뭐 이렇게 해서 관련돼서 움직이거든요. 네. 테마성 움직이는데 이거에 따라서 이제 원격 진료 관련주도 움직입니다. 뭐 인성정보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원격 진료 관련주가 같이 이제 움직이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원숭이 두창도 국내에서 진단 검사의 전국 확대 소식을 또 알려지면서 원숭이 두창 관련주도 좀 움직였으니까 이게 테마성이긴 하지만 어쨌든 좀 확산되는 점은 다소 좀 빠르게 올라온다는 점에서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면서 다시 그 리오프닝주들 오늘 좀 힘들었습니다. 네. 뭐 호텔이라든지 뭐 이런 항공 여행, 항공 여행에 쉽지 않았습니다. 예. 카지노. 네. 자, 오늘은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요 정도까지 살펴보고요. 내일은 조금 더 밝은 모습으로 우리 박근영 부장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내일은 고맙습니다. 노근영데이입니다. 네? 내일은 노근영데이. 노근영. 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ETF 아이디어를 실제 상품으로 출시할 수 있는 투자 위더 스타 그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영광의 4인은 지금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준, 이승원, 최호균, 임재환. 총 상금 5천만 원을 가져갈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투자 위더 스타 파이널 라운드를 기대해 주십시오.